민생이 먼저다.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법 찾아보겠습니다. 민생과 통하였느냐? 생생민생 통. 안진아서나 민생생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수감됐는데요. 우리 또 안진걸 소장님도 할 말 많죠? 예,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권 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곡동 사저 사기 사건, 네, 자원외교 사기 사건, 네. 민간 불법 민간 사찰, 그다음에 YTN MBC KBS 언론 장악, 그다음에 4대강 주기. 제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고발만 5개가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이걸 이제 고발을 했었고 08년 그 미국산 광우병염 쇠고기 묻지마 수입 네. 30개월 이상의 뼈 있는 소고기까지 다 수입하려다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저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곡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7년 이제 겨울에 결정적으로 그때 당시에 이제 전 우리 주진 기자님 포함한 낙검수 멤버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열심히 해놓고 다스는 누구 겁니까 캠페인 하고 있을 때 네. 이제 김종백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저희가 네. 그 다스 직원이었잖아요. 네. 그분이 결정적인 자료를 주셔가지고 그 주진 기자님이 시사인에 쓴 보도문이랑 네. 묶어가지고 고발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예, 그때 그런데 검찰이 그러면 수사에 착수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구속까지 된 거죠. 그렇죠. 네. 네. 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그 정말 불행한 역사인데 하지만 다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고 해서 단호하게 엄벌을 촉구하고 계시는데 두 사람이 생각났어요. 정말로요. 네. 그 2007년 대선 전에 BBK 도곡동 땅 방금 전에도 아까 설명하신 거 들었는데 우리 주 기자님이 BBK 도곡동 땅 다스가 이명박 거 아니냐 하면서 외치다가 구속됐던 정봉주 전 의원님. 네. 이분은 재심에서 무죄 선고 나와줘야죠. 왜냐하면 그분 말이 다 맞다고 이제 결정이 난 거잖아요. 그다음에 다스에서 공익 제보를 해가지고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던 김종백 선생님. 네. 이 두 분이 정말 김종백, 최동영 예, 비롯한 그렇죠. 최동영 여러분들이 선생님도 있었죠. 많이 도움을 예. 주셨어요. 제가 기사를 쓸 때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그분들하고 접촉을 했어요. 알죠. 제가 세상에, 들었죠. 세상에 내보낼 때까지. 예. 그런데 그때까지 묵묵히 잘 참아주시고 그 이후에 맞습니다. 두 분 다 직업을 잃으셨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생활을 했는데 의인입니다. 자, 네. 주진 기자님 본인 이야기니까 못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최동영 선생님하고 김종국 선생님 접촉했을 때 2017년 가을에 기사로는 주진우 기자님께 정말 잘 설명해서 대부분 나갔다. 네. 하지만 고발이 안 됐는데 이제 사면대서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자료를 잔뜩 갖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로는 주진우 기자님이 웬만한 건 다 해주셨다. 제가 글로 또 보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고발이 필요한데 그걸 또 안진걸 소장이 하셨지.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네. 근데 보니까 내용이 다 맞는 거예요. 다쓴 이명박 것이라는 게 아니, 증명이 청와대 되는 거예요. 문건이었으니까요. 예, 청와대 문건이니까. 네. 예, 그런 생각이 나네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네. 계속 더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BBK 특검이 있었습니다. 예. 정호영 특검이 있었는데 그때 특검이 수사를 잘 못하니까 안진걸 소장님이 특검도 고발했죠. 예, 잊을 수 없는 이건 정말 우리가 방금 전에 이제 주진우 기자님이나 정봉주 전 의원님이나 김종백 선생님이 이 진실을 밝혀내신 분들이고요.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정말 온 국민이 응원해줬더니 그걸 말아먹은 사람인데 이분이 진짜 이명박을 수사할 때 국밥을 말아먹었잖아요. 네. 수사도 말아먹었습니다. 네. 정말로요. 아니 어떻게 삼천각에서 꼬리곰탕을 먹으면 수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직무유기 중에도 특수직무유기다 해가지고 민변이랑 참여해서 고발했는데 이게 희한하게요. 고발할 때만 해도 처벌이 가능할 것처럼 왜냐하면 다스에서 수백억의 횡령이 있었던 걸 알면서도 일반 검찰한테 안 넘겨버린 거잖아요. 이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예. 2018 2월에 무혐의 처리가 됐는데요. 최종적으로. 그때 서울지검장이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총장이었습니다. 아니요, 지검장은 아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기 전이었나요 그러면? 네네네. 그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수사 라인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저희는 지금도 이게 왜 이렇게 무혐의 처리가 됐는지 도저히 납득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정호영 특검이라는 분이 BBK 특검이었는데 네. 그 밑에 특검보로 이상인 특검보라고 판사 출신 변호사가 있어요. 그렇죠. 그분도 있었죠. 그분이 이제 수사 종결하기 한 하루 이틀 전에 꼬리곰탕을 먹고 이제 종결했어요. 그러니까 신용만 보냈죠. 그리고 나서 BBK 특검이 끝나고 한 2달 후에 영포빌딩, 네. 이명박 대통령 소유의 영포빌딩으로 사무실을 옮겨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일을 하시더라고요. 삼성 특검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게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네. 그 큰 문제라고. 삼성 예. 특검이 있습니다. 조준웅 특검이라고 있었는데 특검이 끝나고 나서 삼성 조준웅 특검의 아들이 고시를 오랫동안 공부해왔던 사람인데 고시에서 실패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에 갑자기 특채되는 일도 있었죠. 큰 문제로 지적이 됐었죠. 이제 다 기억이 나네요. 자,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박덕흠 의원 사퇴 예. 촉구하는 1인 시위 하시더라고요. 그 1인 시 전에 제가 이제 피켓을 무슨 박스를 가져오셨어요? 이렇게 박스에 가지고 다닙니다. 손잡이. 지금 우리 유튜브로는 보실 텐데요. 이게 박스를 담고 다니는 피켓을 담고 다니는 박스만 해도 이게 손잡이가 없으면 이렇게 들면 훨씬 미끄럽고 어렵습니다. 예. 오늘 제가 지금 시연하고 있는 겁니다. 유튜브로. 근데 손잡이면 이렇게 뚫려 있으면요. 40%가 가볍게 느껴집니다. 40%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택배 노동자, 배달 노동자, 마트 노동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일상생활에서 박스 손잡이를 많이 필요로 하시잖아요. 아, 그래서 지금 저도 그런데 뉴스에서 이제 예. 구멍을 뚫겠다 이런 내용을 접한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 주진우 라이브의 노력입니다. 덕택입니다. 열심히 이야기했잖아요. 정말로. 네. 크고 작은 시간을 내서. 그래서 이마트가 먼저 자기들이 자체 제작하는 상품 PB 상품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마트 브랜드로. 예. 거기부터 구멍을 뚫기로 상자에 손잡이 뚫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굉장히 고맙고요. 잘했어요. 다만 80-90%는 납품 박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납품 박스까지 이제 뚫으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박스하고 농촌에서 오는 박스들은 이미 노동 존중이 생활화돼가지고 나름대로 박스 구멍이 다 뚫려 있습니다. 손잡이가. 근데 지금 대도시 중심으로 도시 중심으로 납품업체들이라든지 자체 제작 상품 박스 구멍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 다른 마트로도 확산돼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자체 제작 PB 상품에 납품 박스들에 다 구멍을 뚫어야 된다. 특히 물, 통조림, 냉장식품, 냉동식품, 와인, 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정말 무거워서 10kg 안팎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노동자들 70%가 지금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제발 박스에 손잡이를 뚫읍시다. 네, 보니 이님도 택배 상자에 손잡이 구멍 내달라는 요청. 저도 열심히 하고 예, 있습니다. 같이. 온라인 판매업체예요.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역시 우리 청취자들은 훌륭하세요. 예. 자, 그리고 또 어떤 일로 바쁘세요? 그리고 어제 지난주에 진짜 박덕흠 의원 이제 사퇴 촉구 1인시 국회 앞에서 했고요. 이번 주에도 합니다. 네. 근데 이분이 지금 정말 국정감사 때 단 한 번도 출석을 안 했어요. 출석 안 예.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국정감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요. 네. 뭐 아프거나 구속되거나 이래갖고 출석 못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아예 고의적으로 안 와버렸습니다. 단 한 번도. 그래도 그분들 다 월급 꼬박꼬박 받죠. 10월달 세비가 몇 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 사퇴 촉구와 1인실이 시민들로 또 하는데 10월달 세비는 최대한 내놓고 토해고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국회의장도 나서서 그 10월달 세비를 반환받아라. 이렇게 예. 촉구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시민행동 계속 이어가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또 이제 기쁜 민생 소식이 있는데요. 기쁜 소식도 예,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세상이라는 게 좋은 일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내년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이미 아시는 분도 있는데 서울 지역의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분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들은 내년에 30만 원의 입학 지원금이 지원이 됩니다. 네.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제도가 이루어지는데요. 서울만요? 예, 다만 서울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지역에서도 해달라고 이제 같이 요구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동안 서울하고 대구하고 광주와 경북, 충북을 제외한 12개 시도에서 무상교복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무상교복이 있었는데 교복이 없는 학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교복이 없으니까 지원을 못 받겠죠. 그렇네요. 예. 그런 학교도 많잖아요. 그다음에 방금 말한 것처럼 12개 시도 외에 서울, 대구, 광주, 경북, 충북은 무상교복도 안 하고 있었어요. 일부 지자체만 하고 있었어요. 네. 기초지자체만. 네. 그러니까 이제 중고등학교 학부모들 입장에서 계속해서 그러면 교복을 입는 학생들은 교복을 지원해주고 교복을 안 입는 학생들은 그에 준하는 지원을 해달라라는 요구가 빗발쳤거든요. 예. 그게 통합되면서 서울에서 그러면 서울시 교육청이 50%를 내고 서울시가 30%를 내고 기초단체가 20%를 내서 시군구 있잖아요. 구청장들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전격적으로 내년부터 올해 이제 내년에 중학교 1학년,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 되는 학생들 14만 명 가까이 되는데요. 네. 3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네. 굉장히 서민 중산층 가게는 큰 도움이 되죠. 그리고 네. 또 하나 기쁜 소식이요. 내년에는 전국의 고등학생이 120만 명쯤 되는데요. 예. 1학년, 2학년, 3학년 모두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이 완성되고 그다음에 무상교육이 완성됩니다. 아, 내년부터요? 예.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고3, 올해는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고3, 올해는 고2, 그리고 내년엔 고1까지 무상교육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120만 명은 1년에 150만 원 안팎했던 등록금이 완전히 없어지고요, 이제. 네. 거기에다가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야 되는 무상급식비도 완전히 이제 급식비도 완전히 없어져서 그 완전히 이제 우리나라도 대학 뭐 무상교육까지는 아니지만 초중고가 완벽하게 무상급식까지 이루어지는 이제 무상급식 무상교육으로 유럽 갑니다. 못지않은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 부담도 확 줄어들고요. 예. 교육에 대한 공공성도 확 커지고 국가 사회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어떤 감사하는 마음도 커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입학 준비금을 30만 원 준다고 그랬는데 참 이 지원 제도에 좀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난 2학년 되니까 나는 왜 못 받아? 예, 그런 그렇습니다. 사람도 있을 이제 거고요. 또 뭐 많은 혜택을 주면 좋은데 여러 조금 비판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대구, 광주, 경북, 충북이 무상교복을 안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 중에 서울만 무상교복 대신에 이제 입학지원금을 주긴 한 거예요. 물론 이제 교복을 사는 데는 교복을 지원금을 주는 것이고요. 예. 그럼 여전히 대구, 광주, 경북, 충북 이런 데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어떤 지원하고 어떤 지원이 안 하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챙겨서 예. 전국의 모든 중학생이 되는 학생들, 고등학생 되는 학생들한테 교복을 지원해 주던 그에 준하는 30만 원을 지원해 주던 네. 빠짐없이 지원해 주는 거로 이번에 예산 논의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제가 촉구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네. 어느 지역은 받고 어느 지역은 안 받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학생들 사이에. 네. 이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번에 올해 이미 중1이 돼 있고 고1이 돼 있는 학생들은 이제 못 받는 그런 문제도 있죠. 네. 그래서 사실 무상교육은 어떻게 했냐면요. 3학년 학생부터 했어요. 예. 그래서 2019년도에 고3이 먼저 무상교육 그리고 그 혜택을 받고 나가고 그다음에 올해는 고3과 고2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고2를 내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못 받고 졸업을 먼저 나가는 일이 없도록 역순으로 한 건데 네. 이건 입학 지원금이어서 예. 중2, 중3, 고2, 고3한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입학 지원금입니다. 예, 네. 그다음에 비대면 서운하더라도. 수업 때문에 입학 지원금 필요함이 되냐 태블릿 PC 같은 걸 사야 돼요 학생들이요.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생긴 제도라는 점. 네. 우리 사회가 그러나 점점 이렇게 민생을 챙기고 어떤 교육의 공공성이 강화되어가는 추세다. 예. 이건 긍정적이고 일면 내년도부터는 그 노인 우리 어르신들 기초연금 받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하위소득 70%가 받으시는 건데 전 세대 그 하위소득 70% 모두에게 3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알겠습니다. 기초연금 금액이. 박주연님께서 교복 지원금 지원해 줬더니 교복 납품업체가 납품 가격을 엄청 올려버렸다는 문제가 있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건 교육청에서 네. 직접 집단 구매식으로 해가지고 네. 그 가격을 못 올리게 해야 된다고 가격 봅니다. 올리는 예. 사람들 혼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짙은 안개님이 학교 땡땡이 쳤는데요. 다시 다니고 싶어요. 이런 얘기. 저도 고등학교 1학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8745님이 서점에서 박스 포장하는 사람인데요. 재활용으로 사과 박스 사용하는데 손 넣은 부분 전부 테이프로 막습니다. 일괄 적용해야 한다고 말하시면 안 돼요. 산업별로 좀 달라야 합니다. 예. 일부 그러니까 구멍이 있으면 안 되는 그런 보관 물품이 있을 수 있잖아요. 특수한 어떤 보관 용도 때문에 그 경우는 구멍을 안 뚫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밀봉되어 있는 물, 소주, 뭐 와인, 통조림, 냉장식품, 냉동 이런 데는 구멍이 뚫려 있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특히 네. 너무 무겁고. 아이, 뭐 박스에 따라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 편의에 따라서 맞습니다. 뚫을 그러니까 수도 있고 보관 막을 수도 용도에 있죠. 따라서 네. 손잡이가 있어야 되는 게 있고 네. 밀봉돼야 된다 그러면 완전 밀봉해야 된다면 손잡이를 안 뚫어야 되는 거죠. 그런 건 저희도 이해를 하죠. 질문이 있습니다. 0174님인데요. 저희 집 아이는 홈스쿨링 계획하고 있어요. 입학 지원금 해당 없을까요? 지금 그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희영 교육감께서 네. 학교 밖 학생들이나 홈스쿨링 하는 학생들도 그렇죠. 별도의 학습 지원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래서 우리 국민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네.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중앙정부가 예산안 심의가 이제 시작됐잖아요. 네. 이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울시만 하냐 우리 시도도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학교 안 청소년들은 도와주는데 학교 밖 청소년 대안학교나 홈스쿨링이나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들 있잖아요. 학교를 네. 안 가고 자체 어쨌든 학습을 그렇죠. 그분들 뭐냐 그래서
이미 그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그런 학교만 사람도 지원해야 청소년들에게도 됩니다. 학습 지원비를 네. 지급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친구 기성이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입학 안 하고 가출하고 학교 그런 그만뒀어요. 분들 많이 계셨죠. 예. 그분들도 우리가 챙겨야죠. 같이. 그렇죠. 해피 JK님 무상교육 사교육 없으면 자녀 2명 키우는 건 일도 아닐 겁니다. 이렇게 예. 사교육이 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상교육까지 됐는데 사교육비가 여전히 이제 문제가 그렇죠. 되고 대학 들어가면 반값 등록금을 한다고는 했지만 45%의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한 푼도 못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그러니까요. 위해서 성적 기준을 완화해야 된다. 국가장학금 그 부분도 제가 계속 캠페인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는 양육비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 돈이 거의 안 들고 사회로 나가는 출발선이 공정하게 보장해 줘야 된다. 그렇죠. 밥은 먹이고 예. 가르치기는 해야죠. 맞습니다. 우리가 밥은 먹고 공부는 하자. 그렇죠. 네. 우리 사회가 이만큼은 낫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550조가 넘는다는 거 우리 그러니까요. 국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이 정도면 진짜 선진국 수준입니다. 엄청난. 네, 엄청난 나라입니다. 2661님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 검정고시로 대학 가고 취직했는데 억울해요 얘기하는데 훌륭하신 거예요. 억울해도 지금 입학 지원금 받으려고 그럼 고등학교 1학년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아유, 훌륭하세요. 대학을 가시면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네네. 예. 6897님 안 소장님 같은 분이 국회에 있으면 대한민국이 더 좋아질 듯합니다. 응원합니다. 투머치 토커 안 소장님 응원합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밖에서 제가 해드릴 일이 많습니다. 네, 자 생생민생 통 안진걸 소장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8113님이 저는 2달 동안 코로나 안 걸리기가 목표입니다. 이거 중요한 목표입니다. 목표 세우셔야 됩니다. 주 기자님도 항상 코로나 조심하세요. 여러분도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안 소장님도 조심하시고요. 2111님은 음식 쓰레기 덜 배출하고 살려고 해요. 지금부터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나는 환경을 위해서 쓰레기 덜 버리겠다. 음식 쓰레기 줄이겠다. 이런 분